네, 안녕하세요. 건준이네 욕실의 건이하고 준이 아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떠붙임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떠붙임을 안 하느냐, 요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요게 워낙 민감한 얘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나은 의견들도 들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제로 선택을 했고요. 떠붙임이 뭐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축 내지는 전체 철거, 인테리어 현장에서의 전체 철거, 벽과 바닥에 타일을 다 걷어낸 다음에 조정 내지는 옹벽면에 타일을 붙일 때 사용하는 시공 방법입니다. 타일 뒷면에다가 그 몰탈 덩어리를 충분히 얹어서 비벼가지고 하는 시공 방법인데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전에는 모래와 시멘트에 물을 섞어가지고 이 세 가지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현장 내지는 타일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떠붙임 전용 몰탈이 나와서 훨씬 많이 편해졌어요, 상황이. 이 떠붙임 같은 경우에, 떠붙임이라는 공법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법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 타일 자격증을 딸 때의 과목이 떠붙임이니까요. 그 과목이 되지 못했겠죠. 하지만은 떠붙임이 왜 생겼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설은 없는데, 거의 99%가 미장 대신에 떠붙임을 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외국 동영상들이나 그런 걸 보면 보통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벽면이 네모 반듯하게 수직 수평이 잘 맞은 미장 상태 내지는 보드를 쳐서 수직과 수평이 제대로 맞는 상황에서 타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떠붙임을 하게 되면 미장을 안 해도 돼요. 타일 뒤에다가 몰탈 덩어리를 얹어서 비벼가지고 두께를 맞춰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장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많은 기술자 분들이 미장을 하고 가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타일 기술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그렇게 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미장이나 보드를 치게 되면 기간도 늘어나는 데다가 비용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떠붙임의 문제는 떠붙임 자체가 너무 민감한 공법이에요. 기술자의 실력에 따라서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 타일 시공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뭐 외관적인 단차라든지 그런 품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타일이 너무 잘 무너져요. 시공이 완료된 뒤에도. 뭐 기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업자들이 철거하러 갔을 때, 지금 동영상이랑 사진으로도 보여드리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는 현장들이 많아요, 타일이.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요거를 좀 의심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천정이 한 3m? 더 되나 하는 굉장히 높은 상가에 화장실을 덧방을 하러 들어갔는데, 굉장히 추웠다가 갑자기 날씨가 풀린 봄 들랑말랑한 때였어요. 그때 철거를 하고 그리고서 잠깐 쉬고 있는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겉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소리가 나길래 들어가 봤더니,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냥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일이 배가 불러 올라가면서 우르르르 하면서 타일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거기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이었는데, 애들이 거기서 일 보다가 갑자기 위에서 무너졌으면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한 건데, 그걸 보고 나서 타일 시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처음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떠붙임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떠붙임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뒤져봤는데, 떠붙임 자체에서는 시공이 빠르고 편하다, 저렴하다라는 거 이외에 장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본 단점은,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 실력에 따른 품질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건설협회 자료에서 각각 타일 붙임 공법에 따른 접착 강도라든지 사고율을 올렸어요. 여기서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게 떠붙임이랑 압착 공법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압착 공법이라는 거는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떠붙임이 제일 사고율이 제일 높아요. 또 그리고 압착 강도도 과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또 거기다가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아마 타일 기술자분들이 실 내려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현장 타일 붙여야 될 벽 중에 수직 수평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 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 보신 대로 한 현장인데 제일 밑단하고 제일 윗단에서의 칠 기준의 두께 차이가 2.5cm가 나요. 더 나는 데도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떠붙임을 하실 때 적정 떠붙임 몰탈의 두께를 대부분이 뭐 손바닥 두께 정도다라고 감각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2cm라고 칠게요. 그러면 밥 두께가 심한 경우에는 4.5cm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얹어서 붙이면 밑으로 후두두둑 그 자체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적당히 중간을 잡아가지고 떠붙임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두께로 붙이시는데 결국은 균일하게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테리어 현장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한데 전체 철거를 하고 나면 표면도 너무 올록볼록하고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은데 좀 생각 있는 기술자분들은 빗자루질을 해서 먼지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시공을 하시는데 어쨌든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옹벽에 잘 안 붙는 것들 아시잖아요. 떠붙임 했을 때 옹벽에서 제대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떠붙임 타일 시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거는 타일 기술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떠붙임은 잘 안 하게 되고 그 뒤로 선택한 게 미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